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화질이라든지 음질이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때는 좀 더 좋은 화질과 음질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장용 랩과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포장용 랩을 안 쓰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안 쓰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트에서 뭔가 장을 볼 때, 물건 살 때도 랩에 포장된 경우가 참 많죠, 물건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또 배달시킨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음식들이 역시 또 이렇게 랩이 많이 포장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형 랩으로부터 완전하게 어떤 자유로우신 분은 사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용 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들, 또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창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 선별해서 제가 답변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최근에 나왔던 어떤 우리 건강 관련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관련해서 이제 좀 중요한 뉴스가 뜬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5월 6일날 얼마 안 됐습니다. 충격적인 기사가 났었죠. SBS 뉴스였는데 모유에서 과부로암물이 검출됐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모유를 누가 먹겠습니까? 바로 아이가 먹는 거죠. 또 아이한테 그게 넘어갈 텐데요. 이 과부로암물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그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잘 되거나 잘 배출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몸에 들어와서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거든요. 참고로 과부로암물 중에서 PFO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반감기가 5년이 넘습니다. 반감기가 뭐냐면요,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필요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mg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면 10mg이 5m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또 5년이 지나야 2.5mg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5%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10년 동안 또 전혀 노출이 안 될까요?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서 누적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 뉴스가 이제 파장을 일으켰다 보니까 이제 후속 보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SBS 이제 뉴스에 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제 5월 31일 얼마 안 됐죠. 생선 내장에서 살코기보다 과부로암물이 10배 이상 검출됐다. 이런 기사였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식약처에서 한번 실험을 합니다. 최근에 그 SBS랑 같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수산물 한 44종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과부로암물이 얼마나 있나 했더니 2개를 제외한 44개 중에서 꼬막이랑 액젓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선 전부 다 과부로암물 중에서도 PFOA라고 과부라 옥탄산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검출이 됩니다. 근데 검출이 됐는데, 이제 종류마다 다르긴 했는데, 바닷가재에서는 기준치 17배인가 나왔었고요. 멍게는 9배인가? 그렇게까지 많이 검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런 거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배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PFOA는 최근에 옛날에는 2군이었거든요. 2군 발암물질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1군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독성 결과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드디어 1군, 가장 위험한 단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FOA, PFOS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부로암물 종류는 여러분 등록된 것만 4,000개가 넘습니다. 종류가 4,0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중에 연구가 제대로 된 건 몇 개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 정도는 연구가 좀 많이 됐는데 나머지는 연구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뭐 저런 식으로 보면 우리 뭐 사람한테 인체를 조사해봐도 인체에서도 실제로 대다수의 몸에서 과부라물이 검출되는 게 현실이고요. 또 실제 이게 우리가 뭐 왜 이게 노출되냐면 주로 식품입니다. 식품인데 90%는 식품에 의해서 노출되는 거고요. 식품 중에서도 수산물이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사실상 거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로 수산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자꾸 또 중금속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는 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안 드시기보다는 그냥 소식을 좀 생활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좀 약간 잠잠했었던 거고요. 조용했었던 거고, 다른 나라는 이미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 골칫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만능 화합물. 그러니까 만능이라는 게 이제 워낙 그 용도가 광범위합니다. 뭐 우리는 보통 이런 그냥 의류에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자제품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실제 전자제품 내에서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코팅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이 전자제품 곳곳에 이 코팅할 때도 이 과불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불합물들을 뭐 줄이거나 분해하거나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결과들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랩입니다. 랩, 포장용 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랩은 거의 뭐 대다수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랩 소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PVC 소재냐 아니면 PO 소재냐 둘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PO는 폴리올레핀을 의미합니다. 폴리올레핀 소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고기 포장용 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정부에서 허락을 했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전검사 다 했을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고기 포장용 랩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쓰시는 가정용 랩이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용 랩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기를 뭐 대부분 다 드시잖아요. 뭐 적게 드시냐 뭐 많이 드시냐 차이인 것 같고요. 뭐 극단적 채식주의자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아마 고기를 드실 겁니다. 그럼 고기는 사야 되잖아요. 사면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죠. 어딘가에 플라스틱에다가 이 고기가 잘게 썰어져 있고 거기에 랩으로 덮여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남에게 선물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고기 포장용 랩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랩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PVC 랩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PVC 랩은 사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뭐 다른 뭐 어떤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일단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골칫거리입니다. 일단 재활용이 안 돼요. 이건 재활용할 수가 재활용을 그냥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태웁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신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재활용해서 하지 않죠?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바로 여러분 소각장으로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면 이제 태우게 되겠죠? 태우게 되면 염소가 배출되는데 염소 자체도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서 태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런 다이옥신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이옥신이 만들어져서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골칫거리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도 2019년에 PVC 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예, PVC 랩을 2019년부터는 쓰면 안 되는 게 공식 정부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부분 정책들에는 대부분 다 뭐가 있죠?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모든 정책들을 보면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바로 뭐 어떤 게 예외가 되냐면 원래 PVC가 금지인데 바로 10억 미만의 영세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서 이게 어떤 자영업자로서 뭔가 이렇게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는데 연매출이 10억 미만이시다. 그러면 PVC 랩을 쓰셔도 불법이 아닙니다. 예,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개인 사업자 이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음식물들 포장해서 파시는 분들 보면 연매출 10억 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대부분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런 가게 가서 살 때 어떤 이런 작은 업체에서 뭔가 이제 랩으로 포장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쇼핑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PVC 랩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 조항이 뭐냐면 축수산물입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PVC 랩을 써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이 뭐 1000억 원이 넘어도 써도 됩니다. PVC 랩을. 축산물과 수산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마트 가셔서 뭐 어느 대형마트를 가시나 축산물, 수산물에 PVC 랩을 써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써도 된다고 하지만 뭔가 PVC 랩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PO 랩, 그러니까 폴리올레핀 계열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10억 미만 영세업체나 이런 또 대형마트를 하더라도 축수산물에 이 PVC 랩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PVC 랩이요, 일반 PO 랩보다 늘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마 중국 음식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국 음식점 가면 이제 매장에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배달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랩으로 쫙쫙 잡아당기면서 포장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보면 쫙쫙 늘어난다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집에 있는 랩보다 뭔가 되게 쫙쫙 늘어나는 게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느끼셨을 텐데 실제로 PVC 랩 같은 경우는 훨씬 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실제 왜 여러 번 막 감싸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음식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유용하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바로 습기를 막는 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가 있고 랩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하게 이게 습기가 차 있잖아요. 랩에 아주 미세하게 차 있으면요. 우리 소비자가 딱 그 제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미세하게 습기가 차면 밖에서 봤을 때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기가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살짝 투명성이 떨어져서 약간 불투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색이 선명하게 보여야 우리는 신선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미세하게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한 어떤 습기들이 차게 되면 굉장히 신선도가 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 이게 판매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고기를 고르잖아요. 당연히 뭔가 선명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서도 당연히 PVC 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PVC 랩을 딱 코팅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포장하잖아요. 습기가 안 차요. 안 차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음식물이. 그러니까 고기가 더 신선해 보이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PVC 랩이나 PO 랩이나 둘 다 쌉니다. 둘 다 쌉니다. 뭐 약간의 가격 차가 있긴 한데 거의 뭐 그렇게까지 영향 주진 않아요. 그럼 판매액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점착력이라고 합니다. 점착력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잘 이제 달라붙어 있는 정도인데요. 아시다시피 랩이라는 건 접착제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접착제 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시 PO 랩보다 PVC 랩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걸 음식물 포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는 고기를 포장했는데 이게 살짝 본의 아니게 살짝 떨어졌어요. 이게 그 랩을 딱 덮었는데 살짝 떨어졌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공기가 이제 지나다니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계에서는 쉽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입니다. 자, 현실이 뭐냐면, 자, 그래도 2019년에 이제 금지시켰지만, 그래도 계획은 뭐였냐면요. 계획입니다. 계획은, 정부 계획은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1월에 PVC 랩은 이제 완전 퇴출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 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무슨 10억 미만이든 뭐 축수산물이건 절대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완전 퇴출 계획을 세웁니다.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측면도 일단 굉장히 크고 재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올해 여러분들 올해 벌써 2024년 6월인데 뭔가 PVC 랩이 뭐 퇴출됐다 이런 기사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 계획이었고, 실제 그럼 올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했다라는 어떤 그 기사를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 안 했거든요. 실행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부도.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왜 그러는가? 정부가 도대체 왜 고민하고 있는 건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영세 PVC 랩 업체 도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PVC 랩 업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 퇴출시켜버리면 저 업체든 이제 도산하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물론 이제 PO 랩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근데 아무튼 저런 랩 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거를 완전 퇴출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PO 랩이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일본이 정말 잘 만듭니다. 정말 잘 만들어요.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폴리올레핀계 랩은요, 일본이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PVC 랩만큼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습기도 잘 안 차고요. 점착력도 좋고요. 예, 늘어난 정도 좋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그래서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PVC 랩을 완전 퇴출시키고 PO 랩만 써라 라고 하게 되면 당장 일본산이 다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거죠. 일본산이.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거를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좀 이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산이 시장을 잠식할까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PVC 랩을 퇴출 못 시킨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산이면 어쩌고 중국산이면 어쩌고 말레이시아산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환경이나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종은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 업계가 발빠르게 좀 일본 수준의 만큼 만들 수 있도록 좀 약간 좀 경쟁을 붙인다든지 좀 독려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C 랩 자체를 완전 퇴출시키게 되면 PVC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또 PVC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안전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좀 섣불리, 그러니까 바로 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미리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PVC 랩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마트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상당수는 이제 PVC 랩이라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PVC 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VC 랩 같은 경우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탈레이트란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푸탈레이트가 뭐냐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끝에 P라고, 이거 참고 다 약자입니다. 끝에 P라고 다 적혀있죠. P. 이 P가 푸탈레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푸탈레이트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그 PVC를 좀 잘 늘어나게 해준 가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PVC에는 푸탈레이트가 무조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드신 경우 많잖아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중국 음식 만약에 그 짬뽕을 많이 배달시키게 되면 이제 랩으로 당연히 많이 감싸서 오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 노출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푸탈레이트 성분이 실제 용출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용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드시지 마시라. 이 뜻이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니라, 드시고 싶으시면 가서 드셔라. 라고 좀 약간 조언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뜨거운 열을 만나게 되면 용출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러면, 다른 PVC액은 푸탈레이트 말고, 가소제 말고, 다른 유해 물질은 없을까 아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유해 물질도 있습니다. 바이닐 클로라이드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 바이닐 클로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게 원료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중합이라는 그 어떤 화학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화학 반응을 거치면 이 PVC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바이닐 클로라이드가 반응 안 하고 있는 미량 남아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반응 물질이 잔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이닐 클로라이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환경보호청 EPA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농도로 급속 노출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만성 노출이잖아요. 이제 장기간에 거쳐서 계속 노출되는 경우인데, 실제 우리가 먹게 되면 실제로 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측면에서는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1군. 1군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서 확실하게 인체 발암성이 명확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 되게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정말로 바이닐 클로라이드란 적에 PVC로부터 용출이 될까? 이런 또 약간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연구 논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1년에 그 워터 리서치라는 저널, 굉장히 저명 저널입니다. 이 저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제 PVC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이거든요. PVC로 만들어진 수도관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수도관에서 실제 이 바이닐 클로라이드가 나오는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 며칠 만에 물론 뭐 적은 양이긴 하지만 수십 나노그램 퍼 리터당 수십 나노그램이 용출은 되더라. 근데 문제는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수십 나노그램이었던 게 수백 나노그램으로 더 많은 양이 용출되더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흘러도, PVC 소재 물만 흘려도 이런 잔류하고 있던 바이닐 클로라이드가 용출되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죠. 물론 미량이 뭐 기준치 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가급적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유해한 발암 물질이 용출이 되더라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죠. 자, 그래서 PVC 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답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답을. 지금 정부가 지금 바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유들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현명하게 좀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PVC 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유해 물질들, 그러니까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든지, 뭐 바이닐 클로라이드라든지 이런 유해한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뭐 열에도 열에 의해서도 용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기름 지방에 오래 닿아도, 그러니까 PVC 랩이 기름기 많거나 지방 성분이 많은 거에 그러니까 닿게 되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간 결론을 제가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요걸로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 마트에서 고기 사시잖아요. 그죠? 다 고기 배달을 시켜도 저런 데다 포장해서 오잖아요. 하고 랩에서 감싸서 오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저런 고기에는 지방 성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 상태에서 당연히 마트에서는 PVC 랩으로 포장을 할 것이고요. 직접 고기가 랩에 닿죠. 안 닿게 포장할 수는 없죠. 무조건 닿습니다. 닿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랫동안 닿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용출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접촉 시간입니다. 접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무슨 저런 냉장고기를 뭐 열을 가한 상태로 포장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포장하잖아요. 그런데도 차가우면 용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닫게 되면. 근데 접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마트에서 이런 거 파는 것들 보면 그날 보통 당일에 포장하거든요. 뭐 2, 3일 전에 포장한 거 진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당일에 즉석, 다 마트 가보면 아시잖아요. 하시는 분이 자르시는 분이 자르고 바로 포장해서 또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접촉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구매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구매하시는데, 구매하시고 집에 오시자마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미리 사놓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시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구워 먹어야지, 뭐 삶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딱 집에 오시게 되면 저 랩을 바로 벗기십시오. 그러니까 랩을 바로 벗기세요. 벗긴 다음에 집에 있는 가정용 랩으로 다시 포장하십시오. 재포장을 해서, 그리고 냉장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오신 거를 벗겨서 바로 그냥 고기를 드시는 게, 그러니까
뭐 그날 드실 만큼만 사갖고 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오시자마자 반드시 일반 가정용 랩으로 바로 교체해서 바로 덮어 놓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잠깐 여러분들 그 실시간 채팅창 글을 좀 보고 잠깐 중간 답변 드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낮 시간 오후 2시에도 불구하고 무려 137분이나 접속해 주셔서 굉장히 깊은 감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혜님께서 종이 호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그 의학 채널 비욘드에 나온 것 중에 생활성 뭐 유해화학 물질들 샵3라고 적혀 있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종이 호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이 호일은 그냥 깔개 정도로 쓰시면 최고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무분별하게 이게 무분별하게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딱 놓고 종이 호일 깔고 뭐 고등어를 굽는다든지 뭐 이것저것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60도만 넘어도 그 종이에 코팅되어 있는 그 실리콘 플라스틱이 실제로 그 음식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이미 있습니다. 실제 저도 실험으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거기다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에 코팅된 게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안전한데, 근데 거기다 너무 열을 가하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그걸 먹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유해성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 중입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 보면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 독성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옵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 실리콘 플라스틱에 대한 그 독성 자체도 굉장히 언젠가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염도님께서 가정용 랩으로 교체하기, 배달해서 먹지 말아야겠네요. 정말 유용한 시간이에요. 아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40분까지 하고 10분간 또 질의응답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러면 이 밖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PVC 랩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이번에는 가정용 피오랩, 폴리올레핀 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주의할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느냐라고도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정용 랩,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이 자체로는 발암물질이 나오지도 않고요. 환경호르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VC 랩하고 다릅니다. 별도의 가수제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수제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이냐 환경호르몬은 아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일단 피오랩 재질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여러분 제품 겉면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재질이 LLDP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LDP란 말을 많이 보셨거든요. 플라스틱 보면 마크로 이렇게 항상 LDP로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L이 하나 더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오타라고 생각하신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게 오타는 아니고요. 리니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또 이게 저밀도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제 쓰지 않고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해 화학물질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걱정하실 건 뭐냐면 실제 저희 연구팀에서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그거 좀 공유해 드리자면, 여러분 당근 있죠? 당근 다 드실 텐데요. 당근을 특수현미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당근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대충 이렇게 막 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거칠한데 되게 이제 그 특수현미경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매끈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당근을 랩으로 감쌉니다. 가정용 랩으로 감싸요. 감싼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봅니다. 그것도 오래도 안 돌렸어요. 딱 30초 돌립니다. 30초 돌리고 랩을 그냥 바로 뜯습니다. 랩을 뜯은 다음에 그 당근을 다시 촬영합니다. 특수현미경을 촬영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죠? 뭔가 이상한 거 안 보이시나요? 뭐 흰색 점들 보이시죠? 흰색 점들.
이 흰색 점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 랩이 분해돼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용어로 쓰자면 미세 플라스틱인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혹시 물방울 아니냐 이런 질문 주신 경우도 있고요. 구멍 아니냐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도 아니고요. 구멍도 아닙니다.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뭐 자세한 건 그냥 설명 건너뛰도록 하고요. 아무튼 미세 플라스틱이 맞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냐면 바로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연구들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런 것들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독성들. 이미 폴리스타일렌 같은 경우는요, 폴리스타일렌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위암 가능성, 그 다음에 위암 발생 가능성 높이고, 뭐 전이 가능성 높이고, 뭐 항암제의 어떤 그런 성능을 낮추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역시 이 폴리에틸렌 쪽도 속속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 거는 안 먹으시면 됩니다.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자레인지에 사실 랩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전자레인지에 어떤 용기가 있고 음식이 있으면 랩을 덮어서 이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수분이 쉽게 안 빠져나가니까, 좀 더, 먹을 때, 좀 더, 그, 식감이 좋죠. 왜냐면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 많이 증발하고 나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음식이. 맛도 없어지고. 그래서 랩을 감싸시는 이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직접 음식에 닿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팁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에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아까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구독자님들 가족분들이 먹을 필요가 없는 이런 폴리에틸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전자레인지 돌려봤자 거기 발생하는 연료는, 음식에서 발생하는 그 연료는 그 폴리에틸렌의 그 녹는 점에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녹는 점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분해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녹아 나오는 개념과 그 조직과 서로 이게 엉켜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오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발생 원리가 조금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녹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해돼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그러니까 랩을 그냥 감싸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많은 분들 보면 이런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 이런 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워낙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랩을 이제 감싸서 이제 보관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먼저 냉동 보관이 일단 문제가 되는데요. 냉동 보관하게 되면, 냉동 보관한 다음에 이제 꺼내잖아요. 꺼내셨을 때 당연히 랩을 뜯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랩을 뜯으시게 되면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100%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릴게요. 100%입니다. 100%. 아까 말한 전자레인지 3초만 돌려도 이렇게 아까 막 미세 플라스틱 발생해서 음식에 달라붙었던 것처럼 똑같이 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뜯어버리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같은 수준으로 발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랩을 잘 쓰는 방법은 그렇게 냉동 보관하는 게 혹시 있었다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하게 되면 꺼내신 다음에 바로 뜯지 마시고 반드시 그냥 찬물에 그냥 담가만 놓으신 다음에 좀 해동을 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랩을 뜯으시는 것이 훨씬 더 미세 플라스틱 발생할 가능성을 확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냉동 보관까지 그렇다 치고 냉장 보관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냉장 보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하시게 되는데, 냉장 보관한다 하더라도 음식이 닿잖아요, 직접. 음식이 직접 닿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게 되면 역시 오랜 시간 그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 그 상태에서 꺼낸 다음에 뜯게 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냉동 보관보다는 낫지만
냉장 보관도 여러분들 안심하시진 않길 바라시겠습니다. 예, 실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음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또 음식이 좀 기름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면 좀 기름기가 좀 있는 거라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음식이 직접 닿지 않게끔 이게 딱 덮으신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제 질문을 또 주시는 건 뭐냐면 일반 우리 또 지퍼백이라고 하나? 지퍼백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실제 널리 팔리고 있고요. 그 지퍼백에 이제 음식을 넣어서 이제 딱 닫은 다음에 냉동 보관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지퍼백이라고 불리는 그 성분들 한번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그 폴리에틸렌, PE라고 보통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PE. 근데 그런 랩보다는 좀 덜한 건 맞아요. 아까 랩 소재는 LLDP, 그러니까 같은 폴리에틸렌인데 LLDP라고 해서 조금 더 또 유연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잘 발생하는 거기도 한데요. 상대적으로 지퍼백이 덜 발생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냉동 보관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한 상태에서 꺼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또 지퍼백을 바로 탁 뜯는 순간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한다라는 거 그냥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꺼내신 다음에 반드시 바로 또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로 뜯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찬물에 그냥 잠깐만 담궈두세요. 담궈두신 다음에 누가 봐도 딱 해동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그때 이제 지퍼백을 여셔서 음식물을 꺼내시는 그 정도 그렇게 아마 그것만 좀 실천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퍼백을 그러면 냉장 보관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또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상대적으로 괜찮은 건 맞습니다. 냉장 보관의 경우에는 지퍼백 소재가 이런 랩 소재보다는 좀 더 견고한 건 맞거든요. 예, 분자량도 훨씬 더 크고 구조적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했다라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랩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음식물에 너무 오랫동안 닿지는 않게끔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폴리에틸렌 이런 계열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아까 뭐 음식이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지, 그리고 냉동 보관을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 그것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포장용 랩 특집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특히 두 가지, PVC 랩과 PO 랩을 다뤄봤는데요. 일단, 밖에서 구매하시는 여러분들, 랩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PVC 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유해물질 두 가지죠. 바이닐 클로라이드라든지 가수제들이 용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기름진 성분들, 지방이 많은 성분들이 오래 닿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오시면 반드시 좀 바로 벗기신다든지, 예, 아니면 그 다음에 일반 가정용 랩으로 교체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또 그 가정용 랩으로 냉장 보관하게 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닿으면 역시 뜯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오랫동안 그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최대한 좀 피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특강 내용은 다 마쳤고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인데 지금 오후 2시인데 182명,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 계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자, 그러면,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 먼동님께서 그 순대를 비닐로 덮어 파는데 밑에서 계속, 불, 이렇게 딱 적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좀, 일단 순대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많이 드시는데 순대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뭐 비닐 덮어놓고 이제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는데, 근데 그 비닐이 이제 일반 그런 PVC 랩으로 감싸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일반 비닐로 이제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비닐. 근데 그러니까 그 비닐이라고 하는 게 폴리에틸렌 계열로 덮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C 소재의 어떤 비닐로 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의 가능성이 둘 다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만약에 PVC 비닐로 덮여진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열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건 사실은,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죠, 사실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프탈레이트 가수제 성분이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폴리에틸렌 계열이라면 그 정도 열기 가지고는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게마다 어떤 걸 쓰는지 저도 뭐 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질문 받아서 제가 좀 알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쪄서 파는 것 또한요 라고 이제 어떤 먼동님께 지금 코멘트 주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 쪄서 파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PVC 비닐 같은 걸 덮어서 파는 경우라면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경님께서 종이 호일이나 쿠킹 호일은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종이 호일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쿠킹 오일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쿠킹 오일은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죠. 알루미늄 호일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쿠킹 오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실험까지 한 그런 결과도 있고 실제 관련해서 방송까지 뭐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열에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알루미늄 녹는 점이 높은데 왜 열에 약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 이게 딱 양은 냄비가 실제 양은이 아니거든요. 알루미늄 냄비인데요. 알루미늄 냄비에다 그냥 물만 넣고 끓여도요. 물만 넣고 가스렌지 끓여도 실제로 알루미늄이 많이 용출됩니다.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그 열에 의해서 일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실제 이게 좀씩 떨어져서 용출돼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것도 제가 실험을 했었었냐면 예전에 방송에서 그 알루미늄 호일이 있고 김치를 딱 올려놔요. 김치 올려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인가요?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미세하게 구멍이 뚫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치로도 이런 알루미늄 호일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성 음식에도 굉장히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불필요한 알루미늄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물론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대다수는 신장을 통해서 배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문제가 있거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쌓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약처에서도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식약처도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소에 노출되는 걸 걱정할 필요 없지만 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제대로 배출이 안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게 실제 치매가 많이 발생했던 어떤 환자들 뇌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좀 높게 나왔다라는 알루미늄 성분이 좀 높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일부러 이런 식기류로부터 또는 이런 쿠킹 오일로부터 일부러 알루미늄 섭취를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쿠킹 오일 자체는 걱정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너무 산성도가 높은 음식들만 감싸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 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PP라고 하는 건 폴리프로필렌입니다. PP 김장용 비닐봉투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PP는 이제 폴리올레핀 계열이고, 참고로, PP는 폴리프로필렌인데, 아주 범용 플라스틱 중에 하나죠.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지금 PP 자체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P 자체에서 무슨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발암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근데 PP 비닐 같은 경우는 걱정하셔야 될 거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참고로, 지금 김치, 이런 성분 같은 거 오랫동안 닫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PP 소재가 굉장히 견고한 건 맞아요. 굉장히 안정성 높은 건 맞는데, 너무 오랫동안 산성도가 높은 음식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 건 맞는데, 근데 그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페트병에서 몇억 개 나온다더라. 무슨 몇십만 개 나온다더라. 그런 수준으로 발생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산성도 높은 음식에서 또 이게 지속적인 마찰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마찰. 아무래도 이게 음식을 보관하고 이게 꺼내는 과정, 넣는 과정 이런 게서 너무 좀 과한 마찰들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사용하실 때 좀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영도님께서 지난주에 교수님 시간 처음 접하고 좋아서 함께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물티슈에 대해서 그동안 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1개월 넘게 입원 치료 받으며 움직이지 못하고 기저귀 사용하다 보니 물티슈를 많이 쓰는 상황이었어요. 물티슈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지금 물티슈 이슈는 사실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도 명확히 결론이 안 난, 그러니까 재판이 결과가 명확히 아직 안 난, 3심까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사망했는데도 아직 완벽하게 지금 보상을 판결이 안 났습니다. 참고로 30까지 가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성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CMIT, MIT 여러 가지 문제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폐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제 폐 섬유화를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게 됐던 건데요. 근데 그때 그 성분들이 물티슈에서도 쓰였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물티슈로도 그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물티슈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터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살균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티슈에 허용하고 있는 성분들도 굉장히 제한을 딱 뒀어요. 딱 정말 안전성이 이제 입증된 것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이제 이제 지침을 내려줬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모든 업체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성분 자체가 문제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 이제 허용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 물티슈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참고로. 근데 보통 물티슈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잖아요. 닦은 다음에, 이걸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뭔가 집어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닦자마자 바로 음식을 드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십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이게 했을 때 피부 독성 정도.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흡입 독성을 제대로 체크 안 한 상태에서 출시가 돼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물티슈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피부 독성 위주로 지금 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먹지는 않잖아요, 물티슈 자체를. 그런데 실제로 피부 독성 측면에서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성분이 손에 남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집어먹게 되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게 되면 이게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티슈 성분들이랑 음식물 성분들이랑 있을 때, 같이 존재할 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합 독성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구된 바가 없어요. 음식물과 같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타날 어떤 예상치 못한 발암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연구된 바조차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반드시 다 건조된 상태, 손이 다 건조된 상태에서 뭔가를 음식물 집어 드신다든지, 그런 것들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티슈 성분 자체에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닦으셨어요. 샤워하실 수가 없어서 잠깐 닦으신 정도. 근데 그거 자체로 이게 나중에 피부 속 들어와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독성 실험들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또 많은 지금 무려 200명 넘게 지금 접속해 주셔서 저도 지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제 특강 시간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다음 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방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7월 달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7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